집에서 협착증 극복하는 7가지 비법. 선착순 무료 발송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협착증 탈출을 위해 협착증TV의 핵심 비법만 모았습니다. 지금 신청하시면 7일간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댓글에 있는 링크나 아래 번호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 협착증과 관절염TV의 손영훈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치료를 받아도 아픈 허리, 그 이유는? 이라는 주제로 살펴볼 텐데요. 허리 치료를 받아도 허리가 계속 아프죠. 왜 그럴까요? 자,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허리 통증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시나요? 엑스레이를 찍어볼 수도 있고 MRI를 찍어볼 수도 있죠. 허리가 아프면 허리 MRI를 찍어봅니다. 그리고 나서 진단을 해요. 그런 다음에 치료를 하는데요. 치료는 어떤 게 있습니까? 물리치료, 침치료, 주사치료, 시술, 수술, 이런 치료들을 해요. 이렇게 많은 치료를 하고 심지어 MRI까지 찍는데도 허리는 여전히 아프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크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유와 해결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료를 받아도 왜 허리가 아플까? 먼저 허리에 유착이 있기 때문입니다. 방금 허리가 아프면 우리는 뭘 한다 그랬죠? MRI를 찍어본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촬영을 하게 됐는데요. 비싼 돈을 주고 찍는 MRI에도 유착이라는 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허리 통증을 일으키는 꽤 중요한 원인인 유착, 딱딱하게 조직이 굳어진 것, 이 바로 유착이 MRI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착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리고 MRI에 나오는 다른 부분, 통증을 별로 일으키지 않는 부분들만 치료하는 거죠. 그런데 알고 보면 MRI에 보이지 않는 이 유착이 통증의 원인인 거죠. 자, 유착이란 무엇일까요? 유착은 인대나 건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인대나 건은 어디에 붙어 있냐? 다 뼈에 붙어 있습니다. 뼈에. 그래서 딱딱하게 굳어지면 뼈를 어떻게 되겠어요? 잡아당기게 돼요. 낭창낭창할 때는 뼈를 안 잡아당기는데 딱딱하게 굳어지면 뼈를 잡아당깁니다. 뼈를 잡아당기면 뼈의 막에는 통증을 느끼는 통증 세포가 많거든요. 그래서 잡아당기니까 통증을 많이 느끼게 돼요. 이것을 뭐라 그러냐? 유착성 통증이라 그래요. 척추뼈 주변에 유착이 있고 이로 인해서 유착성 통증이라 할 때 MRI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래서 치료가 어렵다. 그래서 허리 통증으로 인해 여러 치료를 받아도 여전히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에 MRI에 나오지 않는 유착 때문인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이 유착은 딱딱해진 것이기 때문에 굳은 것을, 딱딱해진 것을 풀어내야 되는데요. 풀어내기 위해서는 도침치료라는 치료를 활용합니다. 일반 침은 끝이 바늘인데 도침치료는 끝이 미세한 칼날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유착을 풀어주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허리 통증으로 여러 치료를 받았는데도 아직도 허리 통증이 여전히 있다. 도침치료를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치료를 받았는데도 여전히 허리가 아프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진료를 해보니까 환자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육량이 별로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근육량이. 자, 근육량이 왜 없을까? 운동을 안 해서 근육이 없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선천적으로 몸이 허약한 사람들입니다. 선천적으로 특히 어디가 허약해요? 소화 기능이 허약합니다. 소화 기능이 허약하면 많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적게 먹게 됩니다. 적게 먹기 때문에, 그리고 소화도 잘 안 되기 때문에 근육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사람을 뭘 먹어서 그 영양분이 근육으로 가야 근육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근데 소화기가 약하기 때문에 근육이 잘 생기지 않는 거죠. 몸이 허약한 분들, 특히나 소화기능이 허약한 분들이 많다. 이런 분들의 허리를 보면요, 허리가 일자허리인 경우가 많아요. 허리는 이리 C자여야 되는데 일자고 그 뒷부분에 근육량도 적어요. 또 운동을 해도 근육이 잘 안 생겨요. 이런 분들은. 자, 그러면 선천적으로 허약해서 근육이 적으면 척추를 근육이 받쳐줘야 되는데 받쳐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디스크나 후관절, 척추의 여러 조직들에 무리가 가면서 통증이 생기게 돼요. 조금만 움직여도 통증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 치료를 했는데도 허리 통증이 낫지 않는다. 그럴 경우에는 선천적으로 허약해서 근육이 잘 안 생기는 체질일 수 있다. 그래서 일자 허리가 돼가지고 허리 통증이 자주 발생하게 된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선천적으로 허약한 걸 해결해 줘야 돼요. 선천적으로 허약한 환자분들한테 매우 좋은 게 뭐냐? 인삼, 홍삼, 경우거예요.
여러분, 기가 허하단 말 들어보셨죠? 기가 허하다. 한의학에서는 기허란 말이 있어요. 자, 기허, 쉽게 말하면 기능이 허약하다는 거예요. 기허의 핵심은 뭐냐? 후천적인 기허의 핵심은 소화기예요. 소화기. 소화기가 기가 허하다. 이럴 때 제일 좋은 게 바로 인삼입니다. 홍삼은 뭐예요? 인삼을 변형해서 만든 거죠. 경옥고는 뭐예요? 역시나 인삼이 주요 성분으로 들어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구하기도 쉽고 드시기도 편합니다. 그래서 나는 선천적으로 허약하고 식사량도 적고 추위도 잘 타고 똑같이 운동을 해도 땀도 잘 안 나고 피로감은 빨리 느끼고 이런 체질이다. 몸도 약하고 몸도 좀 작다. 이런 체질이다. 그러면서 허리가 자꾸 아프다. 허리만 치료받을 게 아니라 허약한 몸을, 허약한 소화기를 보강하기 위한 이런 치료를 해보시길 권유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허리도 아픈데 밤에 소변을 자주 보러 가는 야간요가 있는 경우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소변을 자주 보러 가는 걸 뭐라고 하냐면 신장이 허약하다 그래요. 그럼 무슨 신장 수치가 안 좋고 뭐 그런 거냐, 그런 게 아니라 신장이 기능을 제대로 못한다. 신장이 허약하다. 신장 주변으로 혈액이 잘 안 온다. 그래서 소변을 간직하지 못하고 자꾸 배설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 봤어요. 한의학에서 또 허리는 역시나 신장과 관련된 조직이라고 허리를 바라봐요. 왜 그럴까요? 허리와 가까운 곳에 뭐가 있어요? 신장이 있어요. 신장은 모세혈관 덩어리로 돼 있어요. 많은 혈액을 필요로 해요. 근데 신장에 혈액이 잘 오지 않으면 허리에는 혈액이 잘 올까요, 안 올까요? 그 주변에 있는 허리 역시도 혈액 흐름이 안 좋아지겠죠. 신장과 허리는 위치적인 연관성이 있어서 혈액순환에 함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허리와 신장으로 혈액이 잘 공급되지 않은 사람들은 허리 통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허리의 주변 조직이 딱딱해지고 제 기능을 못하니까 통증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허리 통증도 있는데 밤에 자꾸 소변을 보러 간다. 신장 쪽으로, 허리 쪽으로 혈액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랫배가 차가운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은 소변과 관련된 방광, 허리와 관련된 신장에 혈류순환이 저하된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분들께 허리만 치료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뜸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집에서 따뜻하게 해주는 거예요. 요즘에는 가족용 뜸기가 많아요. 돌뜸, 뭐 전자뜸. 그래서 집에서도 복부라든가 허리 부위, 신장 부위를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이런 걸 가지고 배를 따뜻하게 한다든지 아랫배를 따뜻하게 한다든지 또는 아랫배 바로 뒤에 있는 신장 부위, 허리 부위를 따뜻하게 한다든지 따뜻하게 하게 해주면 따뜻한 온열 효과가 신장과 방광으로 혈액이 잘 오게끔 해서 허리에도 혈액이 잘 가서 허리 통증에도 도움이 됩니다. 제가 이런 환자들 많이 봤습니다. 특히 연세가 드신 분들 중에는 허리도 아프지만 야간요가 심한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신장 쪽으로, 아랫배 쪽으로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온열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어떤 분들 보니까요. 허리 통증도 있는데 하지정맥도 있어요. 여러 치료를 받는데 허리가 잘 낫지 않아요. 근데 그런 분들 보니까 허리 통증도 있으면서 다리에 보니까 하지정맥류가 있어요. 이런 분들은 뭐가 안 되겠어요? 허리부터 다리까지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뭘 해주면 좋겠어요? 사열, 피를 뽑는 거예요. 허리나 다리에 피를 뽑아가지고 사열, 피를 뽑음으로써 혈액순환이 잘 되게끔 해주는 치료가 필요하다. 또는 발 뒤꿈치를 붙이고 앞에를 톡톡톡톡 치는 발끝치기를 하게 되면 발끝까지 혈액순환이 되면서 허리 통증도 좋아지고 하지정맥류에도 도움이 되더라. 그래서 만약 여러 치료를 받았는데도 난 허리 통증이 잘 낫지 않는다. 근데 발을 보니까 하지정맥류가 있더라. 이런 분들은 혈액순환에, 혈액 흐름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사열치료라든가 발끝치기를 통해 가지고 혈액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면 통증이 좋아지더라. 이걸 모르고 그냥 허리만 계속 주구장창 치료해도 되더라 안 되더라? 잘 안 되더라는 거죠. 자, 오늘은 허리 통증, 많은 분들이 느끼는 허리 통증, 특히나 허리 협착증 환자분들이 많이 느끼시죠, 허리 통증. 여러 치료를 해요. MRI도 찍어요. 그런데 여전히 잘 낫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유착, 두 번째는 몸이 허약해서 근육이 잘 안 생기는 경우, 세 번째는 허리와 신장, 허리 주변이 차가워지면서 밤에 소변을 자주 보러 가는 경우,
네 번째는 허리와 다리 쪽에 혈류 흐름에 문제가 생긴 하지정맥류가 함께 있는 경우, 이러한 네 가지의 경우를 알아보았고 이에 따른 해결 방안도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허리 진료를 많이 하다 보니까 느끼는 것은 허리는 진료하면 진료할수록, 보면 볼수록 허리만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허리는 인체의 여러 조직들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치료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허리에 병이 있다고 자꾸 허리만 치료할 게 아니라 이 허리의 병이 몸의 전체적인 것과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잘 살펴서 거기에 대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해결을 할 수 있도록 꼭 해야지 허리가 낫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그렇게 잘 못하고 있죠. 그래서 허리 통증이 계속 재발하고 잘 낫지도 않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허리는 종합적으로 치료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치료를 받아도 허리 통증이 있는 분들이라면 허리를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시고 종합적인 치료를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